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려갈 때 제가 추가 매수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 하려고 하시죠.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이따 해야 될지,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좀 진하게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1.8% 정도대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4%대나 올라왔습니다. 3%대 올라온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3%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조금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지만 좀 찝찝하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요. 사실 코스피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차트가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횡보라는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좀 벗어나 버렸다. 아래쪽을 벗어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추가 하락이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래쪽을 벗어났다가 단기 반등 이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확률상으로는 조정이 조금 더 진하게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등은 약간 단기 반등이었더라라고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금투세 폐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금투세 이런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잘 못 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다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못 간다라고 강조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폐기 수순을 밟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조금 화색을 좀 보여준 거죠. 약간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면은 사실 조금 더 빨리 폐기가 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끝냈다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 해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실 다른 국가들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호재가 만들어졌는데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하죠. 특히나 미국 대선, 지금 이번 주에 이 미국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FOMC까지 예상이 되고 있죠. 의사록 결정이라든가 의사록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는 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일본 금리 인상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호재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조금 없었을 때 사실 올 한 6, 7월 달에만 나와줬어도 증시가 좀 더 지금하고 다른 모양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6, 7월도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 9월만 나와줬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그림으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이제 2차전지 쪽이었죠.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쪽에 많이 물려 계실 텐데 2차전지 도대체 반등이 언제 나오나요 했는데 에코프로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원래 이제 반등이 좀 나가질 못하고 있었는데 반등 나갈 포인트를 막 찾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최근에 쌍바닥이 살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지만 지금까지 하락을 너무 깊게 했다 보니까 좀 세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거래량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쌍바닥을 그려내는 과정들 그리고 에코프로 외에도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2차전지 관련주들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길 것 같다. 그 말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금이 어차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2차전지 관련주를 또 사야 되는가 하면 저는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내가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서두를 이유도 별로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이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들이 막 한 30%, 40%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 너무 클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해서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인지 아닌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종목마다 또 매수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좀 이용하시면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 엔터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예상치 못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 나오거나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바닥 종목을 좀 들고 계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러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점들을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하면서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올이요. 비올이요? 네, 네, 비올.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100원에 10%예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일단 지금 비올이라고 하는 요 기업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실적도 좋아진 기업이 맞고 의료기기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조금 뭐 밝은 것도 맞고 다 좋은데 그런 기업이 주가가 안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가니까 가겠네요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기업이 이미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미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된 거죠.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차트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면은 가는 대로 수익을 내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손실 내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주가가 올라온 종목을 사버리게 되면 손실을 좀 각오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놀이동산 같은 거 가면 입장료 내듯이 당연히 손실을 내야 되는 자리가 고가매매예요. 고가매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막 2,000원대 놀던 기업이 막 8,000원,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있잖아요. 이런 거가 내려가면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손절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뭐 이 기업이 뭐 올라갈 기업인가요? 내려갈 기업인가요? 그런 거 분석할 필요 없어요. 올라올 기업이었으니까 올라왔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 기업인지는 우리가 뭐 실적이 더 좋아질지 의료기기 관련주가 더 갈지 이런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 고점일 신호가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분위기가 고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8,000원대 나오시면 돼요. 8,000원 밀린다? 그냥 돌아오지 말고 그냥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세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나와봤자 9,000원대까지 나오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 오면은 본전이 좀 아니더라도 약간 매도를 하셔야 돼요. 9,000원이 뭐 어딥니까? 뭐 그 정도만 챙겨 나와도 뭐 사실은 뭐 돈 잃을 뻔한 거, 돈 안 날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저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8,000원 밀리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죠? 네. 네, 뭐 손실 나서 괴로우실 수 있는데 그건 내 잘못이라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43,778원요. 이거 비중은 20%요. 네, 이거는요. 네. 그냥 현대건설을 사신 적이 없다고 그냥 잊어버릴게요. 그냥 시청자님 현대건설을 사서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세요. 이거 신경 쓰면요 골머리 아파요. 그냥
건설주를 금리 인상기에 샀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하기가 들어갔을 때 샀다라는 것과 이거 다 안 좋아요. 이 지금 타이밍이 건설주를 왜 샀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건설주를 샀다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현대건설을 나는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좀 편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뭐 대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뭔가 추가하면서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좀 동결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금리랑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결이 진행될 텐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한 단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경기보다 선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목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집 사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 막 달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집에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죽으면서 경제가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원래 그래요. 이거는 그냥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물렸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 방법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장관님. 제 말 왜 안 들으세요? 네. 지금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네. 이걸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그냥 말 그대로 좀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아주 쉽게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박살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냅두세요. 그냥 박살 날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냅두시라고요. 그냥 박살이 나야 뭔가 이제 다 끝나야 추가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 하락도 안 끝나고 아무것도 안 끝나고 지금 경기도 안 끝났고 뭐 금리 인하도 안 끝났고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안 어렵죠 이번에는. 예, 그냥 손을 잡고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는 현대건설을 산 적이 없다. 나 그런 종목이 있지도 않아. 나한테 그런 종목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가면은 얘가 운이 좋아서 뭐 2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 땡큐인 거고 만약에 2만 원이면 25,000원대로 2만 원 5천이면 25,000원대로 또 2만 원이 2만 원대로 또는 18,000원이면 18,000원대로 15,000원이면 15,000원대로 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손절하려고 해봤자 지금도 벌써 손실폭이 엄청 큰데 이거 손실 금액 딴 데서 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냅두시라고 손실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손절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지금 시장관님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해서 추가하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냅둬두시고 다음번에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금리랑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게 건설 쪽이라서 건설업 쪽은 웬만하면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했다면 안 샀을 겁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공식적으로 경제학에서 가르칩니다. 금리 인상기 때 건설주 사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네. 원래 그렇게 강의가 되어 있고 뭐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리 인상기 때 건설주를 샀으니까 몇 년 동안 물려 계시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일이라서 자꾸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면 다음에 건설주에 안 사면 되구나. 이거가 냅두면 되구나. 끝입니다. 네. 아시겠죠?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비행 네. 27만 3,500원에 15%입니다. 매수가 조금 높네요. 네. 일단 3월 달에 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이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상 나갈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한번 빵 하고 나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쉬었다가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등 폭이 크지 않아요. 원래. 네. 원래 그 반등폭이 엄청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업종 자체가 좀 다르지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 BNC라고 하는 이 기업도 한때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빠져 있는 기업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급락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케이스가 아니면 뒤에 나가는 반등이요. 세지가 않아요. 지금 뒤에 나가는 반등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뒤에 나가는 반등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정도인데 이 정도 반등 나오다가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업종 비교로 했을 때 뭐 제약기랑 2차 전지랑 같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리상 같아요.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케이스에서 봤을 때 같아요, 그냥.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간다면은 얘 흐름 딱 그냥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걔는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일자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일자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 좀 나오다가 또 빠지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여기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찐바닥이라고 하죠. 다 떨어졌다 싶은 정도의 바닥은 아닐 것 같고 단기 반등이 좀 나가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세지가 않을 건데 그 세지 않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손절을 할 각오가 돼 있으면 추가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 찾을 생각이라던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의 매수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봤자 한 24, 5만 원인데 저기까지도 반등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했는데 어차피 손해는 보고 나와야 되지만 손실은 줄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야 될까 하면 저는 별로 그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매수가면은 반등 시 그냥 이 시 한 3, 4만 원대부터는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 계좌 그 무덤 될 거다고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올 8월 달쯤, 올 6월 달쯤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 급등 이후에는 다 하락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하락이고 아주 오랫동안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손실 조금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추가 매수 메리트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거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다른 종목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는 23, 4만 원쯤 왔을 때 팔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센지는 한 번 더 보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문제약이고요. 네, 2,360원에 20%요. 2,360원에. 20%요. 뭐 종목이나 매수가가 뭐 일단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종목이 뭐 그렇게까지 네.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명문제약이라고 네. 하는 이 기업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뭐 바이러스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많이 엮였던 기업이에요. 뭐 지카 바이러스 옛날에 기억나세요? 지카라는 바이러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관련주로 막 엮여 있고 막 모기 관련 이렇게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막 엮여 있던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 뭐 코로나 때 한때 이렇게 그런 원래 워낙 바이러스 관련주다 보니까 코로나 때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완전히 뭐 박살이 났다라고 해볼 만한 정도로 11,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정말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 뭐 치매 치료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제약 그쪽에 뭐 위고비 이야기 관련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얘도 이제 주가가 막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도 다시 또 재유행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왔었고 거기다가 뭐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런 쪽으로 막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단순 테마로 자꾸 엮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이 뭐 잘 알고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매매를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360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2,360원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차트를 좀 볼 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를 좀 볼 줄 알았다면 이 자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차트를 볼 줄 모르시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밀려 내려갈 때 저점 깨지면 손들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손들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민해서 한 2,0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전략인데 추가 매수하는 게 또 비중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그냥 주가 단기 변동만 이용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 단기 변동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전체 가격, 그러니까 전체 가격 대비해서 지금의 매수가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본다면은 이런 요즘에 뭐 제약 위고비 이야기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뭐 표적 항암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막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2,400 뭐 대응하실 줄을 모를 것 같기 때문에 그냥 2,450원대부터 2,600원까지 분할 매도 그냥 매일같이 걸어 놓으세요. 그냥 걸어 놓고 있다가 오늘 급등 나오면 팔리겠죠? 그러면 땡큐하고 나오면 돼요. 네. 그냥. 근데 안 팔렸다. 그럼 다음 날 똑같이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팔릴 때까지요. 네. 이해가 되세요? 다음번에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냥 손해를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매매 안 좋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잘 벌고 탄탄하고 주가가 싼 기업을 사서 편안하게 주식합시다. 맨날 이 들여다보면서 막 올라가니 내려가면 하면서 막 내 마음이 희번떡하는 그런 종목 하지 마시고 탄탄한 종목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G. SG. 예, 2,800원에 10%입니다. SG를 2,800원에 10%요? 네네. 이거 뭐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오래전에 샀다가 이제 올라갈 때 못 팔아버렸어요. 안 팔았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내려가네요. 뭐 오래전이라고 해도 얼마나 오래전이죠? 한번 3,300원까지도 갔으니까. 몇 개월 안 됐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잘 팔고 나왔으면 하고 항상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해보고 팔면 돼요. 그게 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2,200원대 무너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네, 반등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냥 2,200원 손절하시면 돼요. 2,200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아주 편안한 매매가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왔어도 2,400-500원쯤에 팔면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주가가 뭐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 기업이 내가 샀던 가격이라든가 내가 저번에 못 팔았던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시 올라가 줄 거라 생각하는데 한물 간 기업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갑니다. 가져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 저번에 3,500원 놓쳤으면 이번에 3,000원 기회를 주는 거고 이번에 3,000원 기회 놓쳤으면 이제 다음에 2,500원 기회 받는 거고 2,500원 또 놓치면 다음번에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놓치면 1,500원이고요. 그 다음 놓치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식은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날렸으니까,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내가 또 이번에 본전 팔 기회를 놓쳤으니까, 아우 본전 또를 기회 또 생기겠지 하는데, 그거는 매일같이 주가가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순수한 생각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 끝났으면 손해 가고 하셔야 돼요. 손해 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익 나왔을 때 왜 안 챙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났을 때 챙기지 못했다면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아니 손절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셔서 다들 나빠하세요. 아니 그래도 반등 나온다고 좀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좀 올라간다고 해주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아니 원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봐라는 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게 딱딱하고 딱딱하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뭐 네. 주식 전문가지 뭐 우리가 뭐 정신 상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감정을 헤아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감정이 상하는 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은 돈 잃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 잃을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런 데 좀 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거 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 게 여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는 사면은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샀으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일은 엎질러 졌잖아요. 그죠? 제가 뭐 시청자님 위로해드려가지고 손실 안 날 수 있으면 백날 첫날 해드릴게요. 1시간 동안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손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기로 들고 가면 손실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2,200원대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2,2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면 되고 반등 나가면 지난번 반등처럼 올라오지 못할 거니까 2,400-500원까지 올라올 때 반등 나오면 저기서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이 2,480원에 끝났는데 한 500원 넘어가면 팔아야 되겠네. 네. 그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네네. 2,200원대 네. 반등이 나가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 나가면 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올라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죠? 종목마다 네네.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걸 네. 지켜보지 못하겠다 하면 뭐 여기서 팔아내는 건 시청자님의 이제 몫이 되는 거고. 근데 네. 저는 지금 조언 드리는 건 2,2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기까지 지켜보다가 반등 나가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매도하라 또는 조금 이따 매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드리진 않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2,200원까지 지켜보고 무너지면 손절하라. 다음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하지 마라. 만약에 급등 나온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매도를 하셔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수익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광주에 갈 건데요. 토요일 오후 1시에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 3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까지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익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익산 KTX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KTX 익산역으로 오시면 2층 개나리실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제가 강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체크 한번 해보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봅시다. LG 이노텍이고요. 18만 5천 원의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17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괜찮다고 봐요. 일단 LG 이노텍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손절할 때 내가 사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고 자꾸 남들처럼 해갖고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안 하는 게 돈이 벌리는 건데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다 올라올 때 삽니다. 지금도 오늘만 상담하더라도 보세요. 차트가 어떨 때 사는가. 근데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갈 때 상태에서 18만 5천 원대 샀다? 그럴 수 있죠.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리 잡는 거 보고 해야 되겠죠. 이제 17만 원대 자리 잡는다면 17만 원대 하면 되고요. 좀 더 아래면 아래쪽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갈수록 더 사야 되는 자리고 집중 투자해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단기 반등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고점에 더 저 위에 사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이 추가 매수하기엔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수가 낮으니까 더 사도 되겠다 싶은 거고 나머지 이제 고가에 사셔서 물려 계신다. 20만 원 이상에 사서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7만 원대 내지 또 한 15만 원대 여기까지 보면서 조금 이렇게 자리 잡는 거 보면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거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만 원 이상이신 분은 따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이분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20만 원에 이상에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비중이 한 30% 되는데 여기서 5% 추가하면서 해야지. 그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고 이분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LG노텍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해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17만 원 이하까지 빠졌을 때 자리 잡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갖고 가셔도 아마 20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수익을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윈스가 올라와 있네요. 윈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15,1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네요.
일단 윈스 뭐 최근에 뭐 올라간 일이 별로 없었죠.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던 기업이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일단 뭐 주가도 굉장히 이렇게 잘 옆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좋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정보 보안 이런 쪽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약간 품절주 관련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시간에서 9.9% 또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시간에서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 시가 뜨고 빠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딱히 이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시간에서 거래가 된 게 1,200주거든요. 1,200주면은 10,000원이니까 14,000원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4,000원, 좀 보세요, 이거.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같이 배워볼게요. 이거 상담 방송인데, 이거 강의 방송이 아닌데, 그냥 한번 배워볼게요, 그냥. 지금 이제 상한가 갔다 해서 그냥 요 호들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진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온라인 강연회라든가 오프라인 강연회라든가 이런 강연에서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시간 좀 뺏기겠지만 다른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시간에 보지 마세요.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보시면 돼요. 그 뭐 장 끝났으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내 볼일 보러 가면 되지. 끝나고 난 다음까지 얽매야 됩니까? 근데 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냐면 사실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더군다나 얘가 지금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주거든요. 1,200주 같으면은 14,000원짜리 종목이 1,000주 같으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1,0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1,000만 원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라는 게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요. 3시 반 이후로 뭐 4시부터 6시까지 그 시정가로 해갖고 그 10분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데 그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규 시장 말고 그 장외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에서 누가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적은 거래량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내일 뭐 시가 양가 뜰 수는 있거든요. 뜨고 나면 푹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시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얘가 엄청난 뭐 호재가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얘가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30만 주를 소각한대요. 200억 정도가 되죠.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내일 뜨거나 빠지거나 하는 그 요소가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에서 좀 올라간 것 같지만은 대단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 이제 소각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거나 내려가는 이제 내용이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일 뭐 점상한가 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을 하지만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시가 뜨고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시장님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시간에 올랐다가 아니라 내일 어떻게 움직이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점상한가로 간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자사주를 200억치를 팔겠다, 그러니까 소각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1,800억짜리 회사가 200억 소각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점상한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2연상, 3연상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올라올 때 한 18,000원대가 팔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올라오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2,000원대쯤 좋은 기업이니까 12,000원대쯤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 보는 습관 버리세요. 이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레이크 머트리즈 26,300원에 25%요. 26,300원? 300원. 25%. 25%요? 네. 추가 매수도 안 돼요. 가능한가요? 안 돼요. 네. 네. 일단 지금 이제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네. 생각하면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일 때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앞으로 우하향하면서 내려갈 기업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지금 시청자님은요,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셨냐면은 이 차트의 모양을 잘 기억을 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서 급등이 나왔으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갈 흐름이에요.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반등 좀 나오고 빠지고 반등 좀 나오고 빠지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요. 그럼 추가 매수 하는 게 낫겠습니까?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가 추가 매수 물어보자 말자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요 라고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게 그냥 그 자기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상담하실 때도 말을 너무 딱딱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딱딱하게 해야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고가에 샀으니까 고가에 샀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딱한 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좀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가에 샀으면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거를 또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고가에 좀 사지 마세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기 싫으니까 수익 나겠네요 하고 싶은 생각이 크지 그잖아요. 네. 저도 네. 수익 나시겠네요. 그냥 가져가서 수익 내세요 이러고 싶지. 맨날 상담할 때마다 물려가지고 고생하면 아유 손실 나겠네요 이러는 건 좀 별로잖아요. 저도 네, 그런 네. 상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좀 사지 말라고. 이런데 안 사면 네. 제가 손실 나겠네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잘 사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수가가 좋은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못 사서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반복하시게 되면은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네. 계속 반복을 하면은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물려가서 손실 날 것 같으면 내가 매년 할 때마다 내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너무 쉽게 날려먹잖아요. 별로 네.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날려먹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고 내가 주식을 계속 하실 거면 이런 걸 반복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히세요. 이렇게 급등, 막 송곳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사지 마세요, 그냥. 그럼 돼요. 정말 네. 간단한 문제예요. 송곳처럼 이렇게 막 올라왔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가는 중이다 사지 마세요. 송곳처럼 올라오고 나면은 장기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등 나가봤자 세지를 못해요. 이제 내려가는 상태로 놓여졌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세게 못 올라갑니다. 이제 세력들이 막 그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 싶으면 막 팔아버려요, 쟤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봤자 2만 원 정도, 저 정도인데 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내 매수가까지 오지도 못하고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많이 낮추지도 못하면은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괜히 비중만 커지는 거지. 그럼 일만 네. 커지고 손실금만 더 커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 한 2만 원대쯤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얘도 2만 원대까지 살짝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손실을 좀 보고 각오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2만 원짜리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 고점인데 이 자리를 뚫으면은 한 2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만 원짜리 올라왔을 때 저기서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기서 네. 상담이 연결이 안 됐거나 별로다. 그럼 저기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절반 정도 네. 줄이시는 게 좋아요. 뭐 손실 나는데 아, 네. 유쾌하진 않겠죠, 그죠? 네네. 유쾌하지 않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각오하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네. 현금이 지금 얼마 정도 더 있죠? 현금이 지금 한 그거 정도 셀 정도는 있습니다. 뭐라고? 이거 산 정도의 금액 정도 더 있어요? 예. 산 정도. 예. 그거는 주식 계좌에서 빼세요, 그냥. 주식 계좌에서 빼가지고 저기 1년짜리 적금 있잖아요. 네. 1년짜리 적금이라던가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묶어버리세요, 아예. 그 적금 이자 어차피 안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1년짜리 그냥 적금에 그냥 완납으로 하는 적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냥. 그래야지 이게 현금을 딴 데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 13,000원 빠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반토막 이상으로 손실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반토막 나고 손실 난 거 이거 메우기 힘듭니다. 다른 매매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손실 안 내고 나오는 방법을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럼 이제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한 7, 8,000원쯤까지 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26,000원 사가지고 기다려봐서 알겠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빠지는 종목 아닙니다. 빠지는데 거의 근 1년 걸려요. 그러면 추가 매수 다음번에 할 자리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1년. 1년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딴 거 막 써가지고 또 딴 이 현금이 또 물려버리게 된다면 그 유혹에 내가 못 이기게 된다면은 이거 추가 매수할 돈 없으니까 진짜 계좌가 엉망진창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빼가지고 몇 년짜리 적금 넣어라? 1년.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내려왔을 땐 추가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자금을 딴 데 쓰지 않도록 계좌에서 빼가지고 딴 데다가 보관을 하세요. 만약에 적금도 못 믿겠다, 은행도 요즘에 막 부실하고 하니까 못 믿겠다 하면은 뭐 요즘에 인출하면은 요즘에 국세청에서 사도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네. 그 검사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출하셔가지고 그냥 집에 뭐 장롱 밑에 숨겨놓든지 현금을 뭐 보관을 하다 갖고 있으세요. 쓰지 마시고. 네. 그래야 얘를 추가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000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추가하면서 해야 되니까 현금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가더라도 이제 포기하신대요. 13,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 그냥 냅두자 하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뒤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하면서 해서 오히려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X 일렉트릭 네. 15만 4,500원에 10%입니다. 15만. 4,500원이요. 뭐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저는 굳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신규로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아예 매매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엮인 기업도 아닌데 2차 전지 관련주가 막 올라갈 때 이제 막 전선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전선, 전력 많이 필요하겠지 전선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최근에도 이제 그 올라가는 상승세가 미국에서 막 전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전력 필요하고 구축하는데 거기에 뭐 전력망을 깔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더 튀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해서는 뭐 사실 좀 한번 더 튀어 올라가면서 힘을 냈던 거죠. 근데 전력망 이야기가 지금 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과한 급등을 하긴 했어요, 얘가. 그래서 과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과한 급등한 종목들의 말로가 좋지 않거든요. 원래 주식시장 이건 역사가 그래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자리에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잖아요. 막 진짜 수직 상승 나오잖아요. 그럼 급락 나와가지고 상승했던 초입부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100개 종목이 있으면 한 90개 정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90% 확률로 얘가 올라갔던 초입부까지, 그러니까 초입부라고 하면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빠져요. 이건 예언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래 왔다고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밤이 됐잖아요. 그죠? 네. 몇 시간 조금 한 7시간, 8시간, 10시간 정도 뒤면 해가 또 뜨겠죠. 그죠? 예, 그때죠. 그 해가 뜨는 것 같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서 장기로 가져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이거를 내가 여기 샀는데 안 가면은 내가 추가 매수라고 장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응하실 것 같으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들어가셨으면은 오늘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간 자리들의 상담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저점 있죠. 눈에 보이는 저점. 네. 딱 눈에 보이는 저점이 13만 원이거든요. 네, 저거 네. 무너지면 손절하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요. 네. 저거 네. 무너지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난 장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종목은. 근데 저기가 네. 안 무너지면 최근에 급락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은 친구라서 같이 다녀요. 중마고 네. 오거든요, 둘이가. 그래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뒤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13만 원짜리가 안 무너진다면은 17만 원, 18만 원, 뭐 20만 원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할 때 오늘 상담할 때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다음엔 더 낮아지고 그다음 더 낮아지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했던 상담 있죠. 그런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팔아서 마무리 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만 원 안 무너지면은 반등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빠졌을 때 아이고 주가가 매일 내려가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무너지면 손절이고 반등 나가면은 18만 원대 20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고 다음번에 이런 매매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예. 게 궁금하세요? BH BH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700원에 15%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점에 살려고 노력하신 건 참 괜찮았어요. 네. 싸게 이렇게 빠졌을 때 살려고 하는 거 노력하신 건 좋은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점인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고점이거든요. 지금 초록색 선은 딱 네. 그어놨는데 시청자의 매수가가 초록색 선이거든요. 이 TV 보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동그라미, 제가 위쪽에 동그라미 쳤는데 저 위쪽 단계에서 보았을 때는 저점이에요. 그죠? 네. 위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점 라인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래쪽 네. 대비해가지고는 어때요? 저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고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자리가 우리가 잘못 잡으면은 오래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잡아가지고 잠깐 삐끗하고 미끄러지면 우리 약간 그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낭떠러지를 우리가 봤을 때 낭떠러지로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자, 지금 보이세요? 제 손바닥 보이세요? 예, 예. 이거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좀 있으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근데 예.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여기 가생이를 계속 걷고 있으면 떨어지진 않는데 한 번 잘못 딱 뒤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죠? 여기서 걸어가고 있으면은 여기가 떨어지진 않지만 한 번 잘못 미끄러지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 개념과 그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바닥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바닥이라면 박스권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오니까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 미끄러져서 삐끗하면서 빠진다면 그때는 아주 밑으로 그냥 저 절망적으로 그냥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기업이 실적이 좋고 안 좋고랑 상관없이 차트가 무너지면은 이 기업 저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우죽순 나와요. 예. 기업이 좋고 안 좋고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 자리가 정말 중요한 기점, 딱 그 낭떠러지 거의 끄트머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 서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거기서 돌아오면 안전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 딱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명심하시면 되는 게 15,000원짜리가 무너지거나 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예. 저거 무너지면은 팔았다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니까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한다거나 적당히 빠졌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지지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22,000원대, 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매 포인트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고점, 위에서 봤을 때 저점 이런 자리 말고 누가 봐도 저점인 자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돈을 벌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이 방식 그대로 다른 종목으로 접목을 시켜보시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화신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1,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11,000원대 매수하셔서 10%다. 뭐 일단 사실 화신도 지금 딱 매수가가 초록색 선으로 보면 이제 어떤 자리인지 딱 감이 오죠. 그래서 지금 11,000원대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사신 것 같거든요. 초록색 선 자리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됐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아까 말한 거 똑같습니다. BH에서 똑같죠? 눌림목이 돼서 거기가 지지가 되면 아무 상관없는데 안 되면 이제 여기서 하락세로 바로 전환돼갖고 밑으로 쭉쭉 빠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잘못 매매하면 진짜 고통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 주고 반등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빠지는 거 오늘 이야기한 거 다 나오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 이상한 대응을 해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하는데 매번 상담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왜 같은 이야기를 하게끔 여러분들의 매매는 바뀌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가?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샀으면 저점 깨질 때 손절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고 계시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더 기다려야 될까? 뭔 또 추가 매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갑한 거예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이번 반등 때 빠져나가는 게 좋았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만약에 올라오는 반등 때 매수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매매하신 거고 저점에 사셨으면은 그래도 차트는 좀 볼 줄 알았는데 저점 깨질 때 손절 안 한 게 좀 아쉽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큰 문제 없이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가면서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 9,000원 한 500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8,0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손절이 너무 아쉽다.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뺏기셔야 되는데 시간 뺏긴다면은 최소 2년 정도 잡고 6,400원짜리 추가매수 한다 생각하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매수 대응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내가 추가매수 할 타이밍까지 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매수 할 금액을 빼서 2년짜리 적금 넣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적금 끝나면 추가매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올라간 종목만 안 사면 돼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건들지 마세요. 그런 종목 건들면 여러분들 대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못 보겠다. 문현진이 이야기한 거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적어도 하나만 기억합시다. 급등 나온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상담을 하실 때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 뵙고 이번 주 금요일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